안녕하십니까, 웅키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요 상당히 많은 렌즈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렌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과연 이 렌즈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거리 감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아, 나는 이 렌즈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렌즈들을 약간 샘플을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비싼 렌즈긴 한데 자, 렌즈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렌즈의 특징을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렌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렌즈 리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우선 렌즈들이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은 이 렌즈는 크롭 바디에 쓰는 삼양 12mm 렌즈입니다. 이거는 수동 렌즈라서 자동 렌즈가 아니에요. 보시면 렌즈 최하 조리기 값이 2, 그리고 최대 22까지 가는데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요런 렌즈들은 이제 그 PC 렌즈라고 하는데, 뭐 PC 렌즈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물고기 눈처럼 볼록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안 렌즈가 아니라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자, 12mm 렌즈가 어떻게 과연 보여질지 바디에 한번 제가 장착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각이 바로 12mm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12mm. 네.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 바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풀프레임 바디, 그리고 하나는 크롭 바디인데, 이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판형이 있어요. 판형. 이 판형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지금 12mm로 찍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비교해 보면 모르겠죠? 이 사이즈 크기가, 이 미러 안에 있는 미러 사이즈가 크기가 틀려가지고 렌즈를 어떤 거에 끼냐에 따라서 이제 이 화각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크롭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카메라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얘기를 할 거는 일단 12mm. 지금 이 렌즈는 수동 렌즈라서 제가 오토포커스를 하고 싶어도 카메라가 오토포커스가 된다고 해도 제가 못해요. 그래갖고 저를 막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췄다가 또 왔다가 맞췄다가 하는데, 포커스를 한번 날려볼게요. 포커스가 날아갔다가 들어왔다가 날아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거예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셀프 카메라, 뭐 나 혼자 찍는 것보다는 남 찍을 때 되게 활용하기 좋은 카메라 렌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에다가 피킹을 해야 돼요. 피킹 색깔을 넣어서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광각 같은 경우에는 담아낼 수 있는 그 거리나 뭐 사물 이런 거 지금 다 보이겠지만은, 보통 인물 렌즈가 아니라 이건 이제 배경, 우리가 뭐 산에 놀러 가고 바다 가고 뭐 어디 경치 높은 데 가잖아요. 액션캠이랑 비슷하게 화각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어디 뭐 풍경 건물 다 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12mm 숫자가 낮을수록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영역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삼양 12mm인데요 뭐 지금 뭐 크롭 바디라서 아마 12mm지만은 아마 18mm인가 20mm 정도, 아무튼 화각은 상당히 좀 많이 잘라질 거예요. 이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은 이 안에 비네팅 원이 생기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리뷰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삼양 12mm를 한번 껴봤으니까 다음 렌즈죠, 바로 시그마의 16mm로 한번 갈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6mm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마운트한 렌즈는 시그마 16mm 1.4 렌즈인데요, 12mm를 꼈을 때보다 16mm를 끼니까 지금 제 좌우측에 있는 폭이 아마 좀 좁아졌을 거예요. 느끼시나요? 저는 느끼겠지만, 저는 어차피 안 보이지만. 네, 보시면 이거는 2.0 조리개 값이라서 어두운 데서도 되게 밝게 찍을 수가 있지만, 요 지금 16mm 렌즈 같은 경우는 1.4예요 1.4라는 거는 낮을수록 밤에 찍을 때 조명이 없어도 어느 정도 빛을 소화할 수 있는 아주 밝은 렌즈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토포커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수동 렌즈가 아니라서 제가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저를 포커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카메라 설정에다가 M 모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를 못 잡겠죠. 하지만
혼자서 영상을 이렇게 저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찍는 분들은 AF로 맞춰놓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면은 어느 정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을 때 저에 대한 포커스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할 때 포커스가 안 나갔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선호할 만한, 가장 추천할 만한 렌즈인데 16mm 뭐 이번에 시그마 브랜드는 뭐 캐논이나 뭐 니콘이나 뭐 파나소닉이나 다 비슷비슷한데요. 어쨌든 낮을수록 담을 수 있는 영역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4 이거 밤에 밖에서 딱 찍잖아요. 그러면 막 불빛이 몽글몽글하고 인물 찍을 때 장난 아니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전천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풍경 찍을 때 뭐 건물들이나 풍경 뭐 사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담을 때 되게 좋고요. 이런 렌즈들은 또 위에서 이렇게 부감이라 그러죠. 위에서 딱 내려 찍을 때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있는 연필, 노트북, 필기도구 여러 가지 예쁘게 찍을 수 있을 때 좀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단렌즈이기 때문에 줌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직접 가서 오고 이렇게 사람 줌인을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도는 단렌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게 풍경 찍고 밤에 됐을 때 찍고 사람 그러면은 아웃포커싱 된 영상 잘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렌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30mm 렌즈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리뷰했던 지금 렌즈들은 제 손에 들고 있는데 12mm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16mm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3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가장 많이 쓰는 렌즈 화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물 찍을 때도 괜찮고 어디 풍경이나 여러 가지를 찍을 때도 상당히 좋은 렌즈인데 이 렌즈 또한 시그마에서 나온 1.4 조리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쩔 때 주로 썼냐면은 일단 단렌즈이기 때문에 사람들 잡을 때 어디 여행 가더라도 인물 위주로, 그러니까 몰카라고 할까요? 여성분, 남성분, 아이들을 찍을 때 이 렌즈 하나 딱 들고 이거 찍으면은 일단 가벼워서 언제든지 카메라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편의성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보통 렌즈 이렇게 보시면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큰 렌즈 같은 경우 갖고 다니면 무겁거든요. 근데 렌즈도 가볍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포켓 사이즈이기 때문에 렌즈 껴가지고 바로 이게 촬영 딱 하면은 결과물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렌즈는 인물에 최적화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 찍어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 얼굴 부위가 되게 잘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찍으면은 여기까지 찍힌다든가 이마가 잘린다든가 그런 렌즈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16mm 같은 경우는 제가 팔을 뻗었을 때도 이 얼굴 전체를 담아낼 수가 있지만 이 30mm로는 브이로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렌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 찍어주고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런 거 좀 찍어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렌즈 30mm 렌즈를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찍어줄 때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전천으로 쓸 수 있는 멀티 렌즈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이 너무 단조롭죠? 어렵게 설명해도 몰라요. 자, 다음 렌즈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 낀 렌즈는 구하기 되게 힘들었던 렌즈예요. 왜냐면은 이 렌즈는 나온 지가 오래됐고 지금 수동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동 렌즈는 오토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이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조리기 값을 조리고 거리 포커스링 돌리면서 렌즈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낀 렌즈는 미노타 50mm 록킨이라는 렌즈인데요. 한 10만원 정도 중고가로 구했습니다. 옛날에 수동 카메라가 한창 날릴 때 이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 미노타 해가지고 찍었던 카메라인데, 이 마운트를 변환시킬 수 있는 또 어댑터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기 값이 1.4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밝은 렌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렌즈는 지금 현재 50mm예요. 그래서 아까 30mm를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들은 50mm를 지금 꼈을 때 화각이 완전 달라지고 제 얼굴이 되게 타이트하게 나올 거라고 보실 텐데요. 맨 처음에 제가 12mm를 봤을 때랑 50mm를 봤을 때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렌즈는 어디다 써야 될까? 인물 렌즈죠. 인물 렌즈인데, 이런 렌즈는 이제 뭐 담을 거냐면은 아까 30mm 같은 경우에는 담을 때 이 바스트샷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부터 여기 배꼽까지 딱 담아갖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지만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인물에 좀 더 맞춰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웹드라마를 찍을 때라든가 여러 영상들을 찍을 때 좀 더 인물의 어떤 느낌을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0mm 렌즈를 추천을 하고요. 또 이 수동 렌즈는 매크로가 돼서 사물을 가까이 갔을 때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촬영 거리가 정말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새 것도 좋고 50mm 렌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수동 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선택을 해봤고요. 지금 단렌즈만 먼저 제가 쭉 한번 훑을 거거든요. 다음 렌즈는 뭐냐면 바로 이제 85mm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워지는 렌즈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이 엄청 가까워졌죠? 자, 지금 단렌즈를 여러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12mm, 그 다음에 16mm, 그 다음에는 30mm, 그 다음에 50mm, 그 다음으로 갖고 있는 렌즈가 바로 85mm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일단 인물에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어디 사람들을 찍거나 뭔가 가까이 가서 찍고 싶은데 또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찍으면 또 부담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85mm 좀 더 숫자가 높은 렌즈가 가까이 찍을 수 있는 렌즈라서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딱 찍으면은 인물이 진짜 표정,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가 무슨 감성과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도 조리기 값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1.4 고급 렌즈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85mm에 대한 거리감을 지금 보여주는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렌즈, 지금 단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조리기 값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도 이것도 f2 그리고 이거는 f1.4 그리고 이것도 f1.4 이것도 f1.4 그리고 지금 마운트한 렌즈가 1.2인가? 1.4요. 지금 낀 렌즈도 바로 1.4입니다. 그래서 단렌즈 같은 경우는 이 조리기 값이 상당히 낮은 수치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 앞에 줌 렌즈들은 이 조리기 값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조리기 값이 있는데 대부분 저렴한 렌즈 같은 경우는 3.5, 4.5에서 뭐 5.3, 6.3 뭐 이렇게 쭉쭉쭉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사면서 렌즈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렌즈는요 바디가 아무리 별로 좋지 않아도 되게 좋은 카메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인데요. 아무튼 85mm의 거리 감각은 여러분들이 지금 12mm하고 이 85mm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렌즈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줌렌즈하고 단렌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줌렌즈 한번 껴봐야겠죠?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렌즈는 바로 1670 16mm부터 70mm까지 커버한다는 렌즈인데요. 아까 단렌즈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이 안 되잖아요. 이 렌즈는 제가 당겨줘 그러면은 자, 한번 당겨 볼 텐데 수치별로 한번 당겨 볼까요? 자, 16mm부터 쭉 오는데 이러면 포커스도 이제 바뀔 거예요. 카메라 바디가 이제 저를 잡으려고 끼끼 이렇게 움직일 텐데 70mm를 잡았을 때하고 16mm를 잡았을 때 그 한계치 수치만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조리기 값이 좀 변형이 될 텐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f4짜리입니다. f4. 그래서 조리기 값이 f4라는 게 뭐냐면 고정 조리개. 즉 내가 이거를 당기면 보통 줌을 당기면 이 조리기 값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정 조리기이기 때문에 F4 값이 줌을 70mm로 해도 F4 그대로 갈 수가 있고 16mm도 F4 뭐 그 밑에는 안 되는데 어쨌든 F4로 그냥 쭉 줌 갔다 왔다 하니까 어떤 조명이나 이런 거에서도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색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렌즈는 아닌데 비싸요. 네, 칼뜰지에서 만든 렌즈고 파란 방패가 또 부의 상징인데 이 렌즈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촬영장 가면은 야 줌 좀 땡기고 뭐해 이렇게 하면서 좀 전손으로 쓸 수 있는 렌즈입니다. 크롭바디에서는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화각의 렌즈고요. 1670 렌즈, 이 렌즈는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꼭 갖고 싶어하는 렌즈로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는 아까 방금 리뷰했던 1670 f4짜리 렌즈가 있는데요. 16, 24, 35, 50, 70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20mm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장착한 렌즈는 바로 18-105mm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18mm부터 105mm까지. 또 어렵죠? 어려우니까 줌을 한번 당겨 볼게요. 줌을 당기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렌즈를 돌릴 때 이렇게 돌출되잖아요. 돌출되는 렌즈가 아니라 안에 어떤 그 경통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줌을 쭉 누르면은 캠코더 같이, 우리가 그 캠코더 보면 줌 탁 당기면 이게 갑자기, 이 렌즈가 바로 이 크롭 바디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렌즈인데요. 18-105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막 브이로그 찍었다가 어디 가서 또 줌 딱 당겨가지고 찍었다가 또 막 찍었다가 계속 막 줌 때렸다가 이런 렌즈인데, 이 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f4 조리개 값이라서 렌즈를 줌을 가더라도 고정 조리개 값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빛이나 어떤 어둠, 빛이나 어떤 결과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이 그냥 한결같은 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렌즈가 막 변화되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렌즈는 여러분들이 캠코더 같은 영상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렌즈지만 이거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18-105 렌즈. 자, 지금 또 렌즈를 꼈는데요. 바로 1635 렌즈를 꼈습니다. 요거는 또 풀프레임 바디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지금 이 카메라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4K로 영상을 찍더라도 화각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16mm가 아니라 지금 24mm가 될 것 같고, 35mm 렌즈를 꼈으니까 곱하기 1.5 어려워. 자, 1635 렌즈이기 때문에 2470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렌즈는 지금 저를 보면 알겠지만은 화각이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 값이 f2.8이에요. 기존에 나와있던 렌즈는 f4짜리 f4, 요거랑 똑같은 조리개 값이었는데 조금 비싼 렌즈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렌즈이고 소니에서 야심작으로 이렇게 만든 렌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짐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스테디캠 짐벌 같은 거 찍고 어디 싹 찍으면은 선회도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막 없던 컬러나 막 어떤 막 사람들의 어떤 머리카락 이럴 때 그냥 머리카락 하늘하늘 잡을 수 있을 때 그런 렌즈를 쓰는데, 일단 비싸가지고 구경하기도 힘든 렌즈이지만 대여점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1635 렌즈 달라고 하면은 어떤 화각으로 쓸지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이 렌즈도 역시나 영상을 찍을 때 좀 멀리 넓게 찍을 때, 특히나 이런 거 이제 어디 뭐랄까요, 산, 바다 또 갔을 때 카메라 하나, 이런 렌즈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렌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쨌든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면 사람이 걸어가지고 가서 담아야 되지만, 이 렌즈는 최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16mm로 찍다가 줌을 싹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가깝게 찍을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찍었다가 다시 또 줌아웃 딱 시키면은 이게 줌아웃이 싹 돼요. 그래서 이 렌즈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렌즈이긴 하는데, 일단 1635 렌즈도 뭐 어디 모델이나 전체적으로 다리까지 나올 수 있는 앵글들을 찍을 때는 이 렌즈로 찍으면은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이렇게 또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35 많이들 쓰는데 겹쳐지는 게 많아갖고 저도 뭐 가끔은 쓰겠습니다. 다음 렌즈 가보죠. 자, 이번에 렌즈 2470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이거는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꼭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24mm부터 70mm까지.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전체 풍경 다 담을 수 있고 어설프게라도 사람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인데, 이 렌즈 하나면은 출장 다닐 때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렌즈를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앵글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가방 무겁게 갖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이런 하이브리드한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mm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로 만약에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 그러면 내가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귀찮고, 그리고 아까 같이 단렌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막 포커스를 잡고 되게 어렵게 느낄 텐데, 요 2470 렌즈는 그냥 표준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서 앵글들이 여러 변화가 있는데, 단계가 24mm부터 뭐 35mm, 50mm, 그리고 뭐
70, 2470, 70mm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한 찍다가 만약에 누가 뭐 같이 간 그 촬영 감독님이 야 35mm로 잡아, 야 70mm로 잡아, 야 23mm로 잡아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뭔가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싹 돌리면서 찍으면 돼요. 일단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18-105 렌즈가 줌은 더 많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는 렌즈 넘버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디지털 LCD로 봐야 돼요. 그래서 땡기면은 요게 되는데 요 컨트롤이 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컨트롤이 어려워서 내가 24에 맞추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줌을 땡기면은 그 숫자를 맞추느라고 화면이 줌이 들었다 놨다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1635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있는데 뭔가 담고 있어. 근데 이 사람만 찍고 싶은 거야. 이 사람만 찍고 싶은데 막 가수가 잉크를 딱 이제 하는데 그 잉크를 받아 먹고 싶은 거죠. 근데 2470으로 찍다가 70mm 쫙 당기면은 그 가수가 이러면은 이거 딱 찍을 때 그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1635로 그거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나한테 잉크를 한 건지 내 옆 사람한테 한 건지 뒷사람한테 한 건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1635 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대 세션들 만약에 밴드가 있다 그러면은 뭐 기타도 찍고 드럼도 찍고 보컬도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찍는 거라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2470 렌즈는 보컬도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찍을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전체적인 걸 찍을 수도 있고 전천으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렌즈죠. 그래서 요거는 준 렌즈라고 딱 하면은 머릿속에 스쳐가는 렌즈는 바로 2470 렌즈인데 아까 비슷하게 찍었던 게 바로 이 1670 렌즈죠. 요거는 이제 크롭 바디용이라서 여기에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낀 렌즈도 크롭 바디에 썼기 때문에 2470보다는 좀 더 거리가 높을 거예요. 여기다 끼면은 제대로 된 2470을 볼 수가 있지만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곱하기 1.5를 하시면은 그 렌즈 화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크롭 바디하고 풀프레임 설명 필요하죠? 다음 렌즈 가보죠. 드디어 끝판왕이죠. 바로 70에 200mm 렌즈를 장착을 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크롭 바디에서 70에 200을 꼈다는 거는 1.5배 100mm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이 렌즈에 어쨌든 갖고 있는 본연의 넘버보다 좀 더 높은 그걸 찍을 수 있는데 제 얼굴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 뭐 어떤 모공에 있는 피부의 톤 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데 이 렌즈는 우리가 어떨 때 찍냐, 어디 행사 나갈 때 주로 이제 어디 뭐 이제 일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렌즈 뭐 챙겨요? 그러면은 70에 200 이렇게 딱 챙기라고 하죠. 왜냐면은 군중들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정확하게 슈터, 스나이퍼 찍어야 되는데 이걸로 찍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사 가서 이거 찍어봤자 맨날 찍어봤자 누굴 찍는지 몰라요. 뭐 인물,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 피사트는 적인데 그 인물을 이걸로 찍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영상 보고 누굴 찍는 거야, 누굴 찍겠다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이 렌즈는 딱 명확하게 타겟, 스나이퍼 딱 정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줌을 싹 들어가면은 이제 인물이 그냥 확 가까워질 거고 그 가까워진 인물은 나 찍힌지도 모르고 랄랄라 오랄랄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찍으면서 예쁘다. 네, 실제로 제가 이 렌즈를 쓰면 인물들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표정들을 많이 캐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렌즈는 진짜로 사람의 그 생각들을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줬던 이 70에 200mm는 전천후 렌즈죠. 뭐 행사를 갈 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풍경과 어느 정도 적당한 인물을 찍을 수가 있지만 요 70에 200으로 풍경을 찍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70부터 200mm까지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타이트해지고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70에 200mm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뷰할 때 제가 많이 쓰고요. 뭐 인터뷰라든가 사람이 뭔가 하고 있을 때 요리 같은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멀리서 요리하는 장면 찍어봐요. 그러면은 요걸로 찍은 거는 전체적인 요리를 뭐 할지에 대한 이렇게 구성을 보겠지만 요거는 하나하나 토마토, 당근, 배추 싹 찍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역시나 알다시피 브이로그 하면 안 돼요. 화각을 못 잡아요. 이게 아무리 포커스가 빠르고 이래도 하얀색, 일명 우리 백통이라고 하는데 백통 들고 이러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남을 찍어주기에 좋은 렌즈고
보통 카메라 작가,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니고 이제 영상 촬영 뭐 카메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겁겠다라고 하는데 무거운 렌즈의 표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할 때나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 찍을 때 조금 더 인물에 가깝게 찍을 수 있는 렌즈, 그래서 70에 200mm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 찍을 때는 솔직히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이로그하고 나 영상 나오는데 뭐 렌즈 뭐 사야 돼요 얘기하면은 절대로 70에 200mm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렌즈는 진짜로 남을 찍어주기 좋은 렌즈니까 여러분들이 렌즈를 살 때 지금 처음부터 렌즈 봤죠? 12mm부터 지금 200mm까지 왔는데 내가 나 혼자 그냥 삼각대 놔두고 와가지고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저거 찍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딱 화각 보시면 알아요. 이 렌즈 화각이나 이 줌 렌즈는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렌즈가 분명히 이 중에 있을 테니까 뭐 이거보다 더 큰 렌즈도 있어요. 뭐 망원 렌즈 대포해갖고 600mm까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렌즈는 여러분들이 기자 생활 할 거 아니면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렌즈들을 10가지를 한번 봤는데 다음 편에는요 풀프레임으로 렌즈를 꼈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번 편은요 크롭바디에 이 렌즈들을 장착을 해봤고 다음 리뷰 때는 풀프레임을 바디를 껴서 똑같은 렌즈를 끼면은 과연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비교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이 되게 초딩스럽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되게 쉬운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렌즈를 구매하고 고민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렌즈가 뭐 안에 몇 개가 들어있고 뭐 거리가 어쩌고 막 어렵게 가면은 아마 저라도 영상을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오늘은 숫자에 비례하는 카메라의 줌과 단렌즈 어느 정도의 지금 거리들이 나오는지를 찍은 영상이니까 참조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풀프레임 바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헬로 크리에이티브 우키였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